네, 그러면 QCSG 소프트웨어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퀀텀 쿡 레빈 시어렘으로 했는데 이 퀀텀 쿡 레빈 시어렘이 뭐냐면 그겁니다. 그 저희가 양자 컴퓨터로 풀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를 저희가 QMA Complete라는 클래스로 말을 하는데요. 그런 QMA Complete에 K-로컬 해밀토니안이라는 문제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theorem입니다. K-로컬 해밀토니안이 이제 QMA Complete라고 하면 그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꿈꾸시는 양자 컴퓨터로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하는 걸 꿈꾸시는 이제 물리학자 분들이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K-로컬 해밀토니안 그런 해밀토니안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QMA 컴플리트의 그 K-로컬 해밀토니안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레벨을 찾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증명이 되었더라도 이제 모든 K-로컬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요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이론 컴퓨터 과학 부분인데요. 이 이론 컴퓨터 과학의 20세기 때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그 세 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푸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게 그 gödel의 불안정성 정리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 튜링이 이제 논리적으로 그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헐팅 프로블럼이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디사이더블 하지 않다. 그러니까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주제가 퀀텀 콩 레빈 시오렘인데 그 전에 그 1970년에 클래시컬가 원래 기존에 그쿡 레빈 시오렘이 있습니다. 이쿡 레빈 시오렘에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이고요. 물론 이렇게 말한 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P와 NP가 같은지 다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PCP theorem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approximate하게 그 푸는 알고리즘조차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튜링 머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튜링 머신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계산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한 테이프가 있고 펜이 있고 지금 이렇게 무한한 테이프가 있고 밑에 쪽에 거기에 이제 인풋들이 쫙 써 있습니다. 인풋들이 써 있으면 그 인풋을 이제 파이널 컨트롤에 달려 있는 그 헤드들이 인풋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 A 읽고 B 읽고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지금 이 테이프에 써져 있는 그 글자가 우리가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되게 이론적인 그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파이널 컨트롤은 어떠한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테이트가 요 트랜지션 펑션 요 델타를 보시면 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요 파이널 컨트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Q0, Q1, Q2, Q3 이렇게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감마라는 거는 테이프에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글자, 즉 현재 상태와 현재 테이프의 헤드를 가리켜서 읽고 있는 문자, 그걸 읽음으로써 이제 그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테이프에 어떤 걸 쓸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헤드를 왼쪽으로 옮길지 오른쪽으로 옮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되게 간단한 모델만으로도 저희가 상상하는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튜링 머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M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BQP 컴플리트에 대해서 발표할 때 그 뭐 튜링 머신, 오토마타, PMP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고 바로 콩레빈 시어렘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MP는 뭐냐면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 NTM이 폴리노미얼한 타임만을 풀 수 있는 건데요. 먼저 n 타임 tn이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n 타임 tn은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t의 n에 비례하는 시간만큼 걸려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NP는 뭐냐? 폴리노미얼한 시간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을 풀었을 때 폴리노미얼한 시간만큼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non-deterministic은 저희가 어떠한 계산을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좀 그림을 보시면 그 구체적인 문제 예시도 뒤에서 볼 겁니다. 그냥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제일 위에 노란색 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deterministic 간 그 튜링 머신, 그러니까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이제 다음 이제 상태가 딱 결정이 되죠. 딱 결정이 되고 뭐 프로그램 카운트 딱딱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논데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모델인데 이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연산들을 쫙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이 수많은 스테이트들 중에서 이제 가장 늦게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으로 풀었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로는 굉장히 빨리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장 늦게 끝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이제 끝나는 상태들 중에서도 어떤 브랜치에 대해서는 얘가 결론이 우리 입력은 accept을 하자 일 수도 있고, 어떤 결론은 우리 이 경우에는 리젝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이런 건데, 이 수많은 이제 끝의 결과 중에서 accept이라는 결과가 단 하나만 있어도 그 스트링은 accept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다 무조건 얘는 다 리젝이다 하면 그 입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입력에 대해서는 리젝으로 이제 판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론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하나 이상이 accept이라면 이제 그 입력은 accep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n-deterministic의 개념을 일종의 마법과도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잠깐만 좀만 지우면, 저희가 만약에 요 상태가 요 상태만 딱 유일하게 하나 accept되는 그 가지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입력으로 받은 그 스트링은 accept되는 게 맞거든요. 딱 하나만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deterministic turing machine, 저희가 일반적인 컴퓨터로 풀려면 막 여기도 이제 왼쪽으로 가서 여기도 다 서치해보고 서치 해봤는데 다 리젝되고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계로는 어떻게 보면 익스포넨셜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두 갈래 길로 계속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2의 n제곱꼴로 이제 탐색할 공간이 늘어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은 이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한다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니면 마법과도 같이
이제 경로를 기가 막히게 착착 잘 가가지고 한 번에 이 경로를 딱 찾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로 혹은 이 경로에 대한 힌트를 저희는 certificate라고 말을 합니다. certificate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MP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일종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기가 막히게 여기 accept state가 있는 거 알아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길대로 가면 아마 accept이 될 거야. 한번 검증해봐. 라고 하면 이 검증하는 건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할 필요 없이 이 경로만 검색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MP 문제를 이렇게 easily verifiable problems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힌트, certificate이 주어지면 검증하는 건 쉽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MP 문제는 해밀토니안 패스와 같은 문제가 있고요. 이 해밀토니안 패스는 어떠한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있을 때, 이 지점, S라는 지점부터 T라는 지점까지 모든 노드를 단 한 번씩만 거쳐서 가는 경로가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래프와 ST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만 다 거쳐서 가는 경로가 없는 것 같죠? 약간 이렇게 가면 이거 놓치고 뭐 이렇게 가면 더 이상 갈 길 없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리젝되는 그래프고요. 이제 그 노드 하나씩만 다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존재하면 이제 어셉하는 그런 문제를 해밀토니안 패스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패스 문제가 왜 MP 문제냐 하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S고 여기가 T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서티피케이트를 딱 주는 겁니다. 너 한번 여기 갔다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아니지 제가 1번 이거 해밀토니안 패스가 안 존재하는군요. 그 여기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한번 패스를 가보면 잘 도달을 할 거야. 한번 테스트 해봐. 라고 하면 이걸 따라가 봐서 다 엣지가 존재하는 걸 검증하는 거는 쉽죠.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패스 문제는 MP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계속 말할 대표적인 MP 문제가 이제 satisfiability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페이지가 네. 그 satisfiability 문제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다른 걸로 넘겼었네요. 응? 네네. 페이지 이제 올바로 왔고, satisfiability 문제입니다. 이 satisfiability 문제를 논의할 때는 어떤 불리한 펑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불리한 펑션이 true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스턴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accept, 존재하지 않으면 reject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불리한 펑션 중에서 그 특정 conjunctive normal form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각각에 이렇게 괄호괄호로 묶여 있는 클라우스들이 있고 이것들을 괄호괄호 묶여 있는 걸 클라우스라고 하고 클라우스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literal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literal이라고 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그 다음에 괄호괄호들을 클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스들끼리는 전부 다 and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클라우스 내부에 있는 literal들끼리는 전부 다 or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불리한 펑션 형태를 CNF, Conjunctive Normal Form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conjunctive normal form 이런 파이에 대해서 x, y, g 뭐 여기서 보면 x, y, g, s, u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여기에 0 또는 1을 잘 할당을 해서 이 파이가 전체적으로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인스턴스가 존재하면 이제 요 파이라는 그 불리한 펑션은 어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set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3set은 이 3CNF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저티브 노멀 폼 CNF 중에서도 모든 클래스들이 3개의 리터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3CNF라고 하는데 이 3CNF 포뮬러 중에서도 satisfierable한 이 파일들만 업셋하는 거를 이제 3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 파일 같은 경우는 satisfiable 합니다. 왜냐하면 x에다가 아이고 x에다가 1을 넣고 그 다음에 u에다가 1을 넣으면 다른 거에는 뭐 아무거나 다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x가 1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요 클라우스 전체는 그 다 5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 되고 그다음 u가 1이면 얘 1이 되니까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돼서 이걸 전부 다 AND로 연결을 하면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satisfierable한 그런 불리한 펑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accept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거 보면 되게 진부하게 써놓긴 했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XYG, XY not G, X not YG, 뭐 not X, YG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총 8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5월을 걸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XYG에다가 X는 0, Y는 0, G는 1. X는 0, Y는 0, G는 0부터 X는 1, Y는 1, G는 1까지 그 8가지 경우를 전부 다 대입해봐도 1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8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non-satisfiable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파이가 이러한 두 번째 있는 파이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리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다시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고 해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 한번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뭐 X, Y, G, S 뭐 이런 U 이런 인스턴스에 대해 것들에 대해서 0과 1을 각각 한 번씩 다 대입해 보면서 브루트 포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호가 뭐 5개가 있으면 2의 5제곱만큼의 0000부터 1111까지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satisfierable한 게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certificate을 딱 전지전능한 존재가 딱 주면 쉽게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NP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non-satisfiable 한 경우는 certificate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엄청난 존재한데 이걸 satisfiable 하게 하는 게 존재하나요? 해도 그 답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satisfiability 문제 그리고 이렇게 3개씩만 있는 경우를 이제 3CNF에서 이제 네, satisfierable한 것들만 모은 걸 3satisfiability 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다음은 이제 NP complet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P complete는 뭐냐면 먼저 어떤 B라는 게 NP complete가 되기 위해서는 B는 NP여야 됩니다. B는 NP여야 되고 그리고 이 기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BQP 컴플리트 할 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A라는 문제를 B라는 문제로 A라는 문제를 B라는 문제로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B 문제를 푸는 솔버가 존재한다면 얘가 B 문제를 풀어서 어셉을 하면 A도 어셉이 되는 거고 B가 리젝이 되면 A도 리젝이 되는 그러한 변환입니다. 그래서 A가 B의 polynomially reducible 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B, B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그 정성적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A를 B로 바꾸어서 이제 B를 풀 수 있으면 A를 풀 수 있다는 거니까 뭔 말이냐면 B가 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를 풀 줄 알면 A를 포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B를 풀 수 있으면 A를 풀 수 있으니까 B가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모든 NP 문제 A에 대해서 B가 모든 A에 대해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B는 NP 안에 속해 있다는 거면 이제 요 NP 컴플리트라는 이 B라는 문제는 NP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그 쿡-레빈 스오렘이 말한 거는 이 satisfiability 문제가 NP complete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언 펑션이 주어졌을 때 얘가 satisfiable 한지 아니면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도 전부 다 1 값을 줄 수가 없는 그런 non-satisfiable한 그런 불리언 펑션인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짚으면 요 P에 있는 거는 쉬운 문제고요. P에 있는 건 쉬운 문제고 NP에 있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NP 컴플리트에 속하는 문제들은 이제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쿵-레빈 스오렘은 satisfiability가 NP complete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모든 NP 문제들이 전부 다 satisfiability 문제로 치환이 된다. 다 바꿔버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satisfiability 문제를 만약에 이 satisfiability 문제를 누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이 NP 안에 속한다고 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 이걸 증명하게 되면 튜링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은 이게 아닐 거라고 대체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QP에 대한 내용입니다. BQP에 대한 이제 포멀한 저 정의는 이렇게 질문이 되는데, 있는데요. 네네, 그 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밑에 부등식 쪼르륵 있는 거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아, 해밀토니안 패스 이게 NP 아니었네. 네, MP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SAT가 NP 컴플리트 하니까 네, NP 컴플릿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등식이 반대로도 되는 성립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일단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거에 제가, 비슷한, 네,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왼쪽에, 아니네. 그러니까 SAT가 NP 컴플릿한 걸 증명하는 순간 얘네들이 다 비슷하게 어렵다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원래, 네, 모든 MP 문제들이 다 SAT로, 그러니까 뭐 해밀토니안 패스든, 뭐 3셋이든, 이런 것들 클릭큐든, 전부 다 MP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SAT라는 거를 이제 쿡 레빈 그 두 분이 이제 각각 아마 따로따로 그 한 분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 그 분이실 거고 한 분은 버클리 교수님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증명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쿵 레빈 시어럼이 딱 밝혀지면서 satisfiability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SAT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걸 밝혀내고 그 1년 뒤에 카르프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MP 컴플리트 문제를 우리가 하나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MP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중에서 satisfiability가 반대로 어떤 문제로 이 치환이 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무조건 NPC지 않을까? 라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 반대는 이미 성립을 하니까 요 기호를 왜 집합기로 썼죠? 요 부등호 기호.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21개의 NPC 문제를 그 다음 연도 그 쿡 레빈이 그 발표한 다음 연도에
21개를 쩌쩌쩌적 증명을 합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NP 컴플리트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콩 레벤 시어렘에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받는 게 모든 NP 문제가 전부 다 어떠한 한 문제로 그 치환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는 굉장히 발상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특정한 NPC 문제 하나가 딱 나왔으면 이제 걔를 다른 어떠한 NP 문제를 치환을 하면 그 친구는 무조건 NPC니까 이제부터는 NPC 문제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질문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BQ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좀 포멀한 정의인데 이게 어떤 이제 양자 컴퓨터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정의를 잘 예쁘게 한 겁니다. 예쁘게 한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우리가 어셉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리젝해야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 인밸리드라는 거는 컴퓨터 계산이론 쪽에서 이제 프로미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밸리드는 저희가 입력으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시면 인밸리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셉하거나 리젝하거나 그냥 마음껏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인밸리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받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입력을. 그래서 인밸리드는 입력을 받지 않겠다는 거고 예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양자 컴퓨터가 적어도 3분의 2의 확률로는 어셉을 하고 리젝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 3분의 1의 확률로 어셉을 한다는 겁니다. 즉 실수할 확률이 최대 3분의 1 이라고 일단 포멀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BQP는 이러한 양자회로 QN 있잖아요. 이러한 양자회로 QN을 P 유니폼 퀀텀 서킷이라고 하는데 이 P가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시간 안에 이러한 양자 서킷을 기술할 수 있고 그렇게 기술된 양자 서킷으로 이제 yes나 no를 이제 3분의 1의 오류 이내로 이제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적정한 에러율을 갖고 이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집합을 BQ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이 3분의 2, 3분의 1은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고 오류율이 2분의 1보다만 좀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증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BQP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BQP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폴리노미얼 시간 안에 적정한 에러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MA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QMA는 일종의 그 클래시컬에도 P와 NP가 있잖아요. 이 클래시컬에서 그리고 NP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그럼 이제 퀀텀 버전의 NP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퀀텀 버전의 머린 아서이긴 한데 이 머린 아서는 NP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NP처럼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NP 문제가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힌트를 줘가지고 certification이라는 걸 줘가지고 주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verify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QMA는 보시면 이제 한번 한 줄 한 줄 천천히 봐볼게요. 이제 yes, 이제 accept해야 될 것들과 reject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받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서킷들이 있어요. 양자 회로는 다음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걸 판단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볼 건데 이 양자 회로가 그 다음에 P와 Q라는 어떠한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인풋의 길이는 스몰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QN은 여기 있는 스몰 n에 대해서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만들 수 있는 양자 회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회로는 폴리노미얼 시간에 딱 만들 수 있고 그 인풋의 길이는 n 플러스 pn 플러스 qn입니다. 그래서 이 n은 요 인풋 x에 대한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n은 저희가 NP에서는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certificate 힌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 힌트에 해당되는 게 요 pn입니다. 양자 버전의 힌트. 그걸 이제 퀀텀 프루프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것도 어떤 입력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사이즈만큼, 폴리노미얼 사이즈만큼의 길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슬라 큐빅, QN, 얘만큼 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힌트와, 그러니까 인풋과 양자 상태의 힌트와 어떤 안슬라 큐빅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셉과 리젝을 하는데, 그거 이제 어셉을 해야 될 것은 최소 3분의 2 이상의 확률로 어셉을 하고, 리젝을 해야 될 거는 최대 3분의 1의 확률로 어셉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실패 확률이 최대 3분의 1이라는 거죠. 인밸리드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그림으로 그냥 좀 쉽게 가시적으로 보려고 그려봤는데요. 제가 그린 거긴 한데 이게 엄밀하게 맞는 표현인지는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P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의도한 바는 P 문제는 어떤 X라는 인풋을 받았을 때 이 인풋의 길이가 뭐 N개라고 해봅시다. 그럼 N에 대해서 폴리 N만큼의 시간만큼 걸려서 뭐 어셉할지 리젝할지 그러니까 0을 뭐 리젝이라고 하면 어셉할지 리젝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P 즉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고전적인 컴퓨터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P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이 NP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으로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존재니까 막 여러 브랜치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럼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deterministic 우리 컴퓨터와 같은 튜링 머신으로는 어떤 힌트, certificate이 주어졌을 때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풀 수 있는 어셈 리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BQP는 뭐냐면 어떤 인풋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안슬라 큐빗이 있을 때 이제 어셉할지 리젝할지 최대 3분의 1의 오류를 갖고 이제 바운디드 에러율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양자 컴퓨터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집합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양자 회로는 P 유니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자 회로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QMA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힌트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주는 힌트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레지스터 C라고 하면 얘는 이제 안슬라 큐빗 이렇게 인풋을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안슬라 큐빗의 제일 첫 번째 걸 측정을 해서 0이 나오면 리젝 1이 나오면 어셉을 하는데 네 이거를 3분의 1 이하의 확률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집합을 이제 QM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BPP는 지금 다루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네. 그 BQP에서도 일부 확률 안에 계산되는 경우에 문제를 다루는 거 맞죠? 일단은 그 가정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문제를 확률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게 전제가 들어간 건가요? 이 경우는 지금 아예 큐비치 들어간 게 BQP는 네, 맞아요. 그 양자 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확률, 그 측정도 이제 확률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확률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BPP도 혹시 그런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BPP에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말을 할 때 BPP와 그러니까 BPP는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 어떤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에 이제 코인 플립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진짜 난수 생성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했을 때 잘 풀 수 있는 문제,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이것도 뭐 3분의 1 정도의 에러율을 갖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 이제 뭐 어떤 뭐 난수 생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인데 맞아요. 그래서 BPP와 BQP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BPP와 BQP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BPP는 제가 그 코인 플립을 할 수 있는 클래시컬 컴퓨터를 저희가 probabilistic tuning machine이라고 하거든요. PTM. 그래서 PTM으로 적정한 에러율 3분의 1 정도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 폴리노미얼 타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을 BPP라고 하는데 이게 꼭 PTM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디터미니스틱한 튜닝 머신으로 이 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그 랜덤니스를 이 그 어떤 랜덤니스를 이 머신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근데 이 BQP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퀀텀 컴퓨터는 퀀텀 서킷에서 뭐 랜덤성을 그 추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에서 이제 BQP와 BPP가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이게 제가 요즘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PP에서나 아니면 BQP에서나 똑같이 아이징 모델을 푼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각각의 비트당 그 커플링을 보통 BPP에서 커플링을 만들 때 위에 시스템에서 아예 1번 비트랑 2번 비트는 0.1의 강도를 가져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방법이라면 양자 컴퓨터도 사실 그 얽힘 상태를 만들 때 그 뭐 0.1이라는 거를 위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그 커넥티비티가 사실 고전은 이미 올 투 올이고 그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양자는 이제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얽힘을 다 만든다는 건데 어쨌든 위에 시스템에서 바라봤을 때는 커넥티비티가 올 투 올이 아닌가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게 차이가 뭘까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믹스드 스테이트와 퓨어 스테이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뭐 probabilistic tuning machine이 이제 고전적인 probabilistic tuning machine이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P라는 확률로 어떤 두 개의 비트가 P라는 확률로 00이고 1-P라는 확률로 11이라고 하면 얘를 이제 뭐 density matrix 꼴로 표현을 하면 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다이아고널 텀만 있는 오프 다이아고널 텀은 없는 느낌인데 이제 BQPR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의 확률로 00이고 1-P의 확률로 11인 거를 어떤 퓨어 스테이트로 표현해 보면 물론 이제 페이즈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페이즈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이제 density matrix 꼴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뭐 P의 00 1-P의 11 이것도 있겠지만 그 이제 오프 다이어고널 텀도 있잖아요. 지금 오타가 있죠. 이렇게 있고 근데 뭐 루트 P 1-P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 결국에 이제 어떤 요 클래시컬 컴퓨터에서도 어떤 이제 결국에 확률적으로 이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잠시만요. 뭐가 잘못 눌렸는데 됐다. 측정하게 될 텐데 그럼 얘도 어떤 일종의 뭐 옵저버블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측정 결과에 대한 뭐 평균값이랑
요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 얘를 로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클래시컬 같은 경우는 요 옵저버블이라는 게 0과 1 베이시스 이거밖에 없지만 그 똑같이 이제 0과 1 베이시스로 하면 이거랑 이거는 같겠지만 근데 요 M은 이제 퀀텀 버전에서는 더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메저먼트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건지는 알 것 같은데, 음, 근데 특정 아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알고리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음,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 논문에서는 이제 이 BPP는 이제 차원이 n개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게 혼합 스테이트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BPP가 사람들이 믿는 거는 이러길 원하지만 BPP보다 BQP가 그러니까 BPP가 프로퍼 셋이길 바라지만 프로퍼 서브셋이길 바라지만 지금까지는 요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BQP가 BPP보단 작진 않다라는 거라서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증명된 게 아니라서 하지만 사람들이 BQP가 더 클 거라고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있죠. 네, 그런 거 있고 이게 그래서 네, BPP는 네. 그 P까지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범위가 잘 못 BQP, 들었습니다. BQP에 다 속한 건가요? BPP는 P 영역에서 일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BQP랑 BPP랑 겹치는 영역이 있기는 한데 BPP는 바깥 영역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등으로 보자면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은데요. 무조건 BQP가 BPP가 삐져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 이게 그림이 페이지 콜 아이패드 약간 어색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BPP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BQP가 되면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BPP가 더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 그, 그러면 네. 그 근거는 뭔가요? 일단은 뭐 그, 확실하진 않지만 그 근거는 되게 쉬운 게 요 퀀텀 서킷은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그 클래시컬한 것들을 리버서블한 게이트들로 다 변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일리버서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리버서블한 것들로 바꿀 수 있고 그럼 그 리버서블한 게이트들의 클래시컬한 리버서블 게이트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퀀텀 서킷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태 X 그 다음에 안실라 큐빗들도 이것들도 뭐 이제 양자 상태는 뭐 중첩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거 이제 클래시컬 상태로만 쓰겠다. 뭐 000 혹은 뭐 11 혹은 01 뭐 이런 것들만 쓰겠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01 플러스 10 이런 거 안 쓰고 하겠다 하면 그 클래시컬한 걸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퀀텀 서킷은 클래시컬 서킷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요것만 살짝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게 P와 BPP와의 관계가 있고 BPP와 BQP와의 관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P와 멀린 어서와의 관계가 있고 멀린 어서와 QMA와의 관계가 이렇게 매칭이 되긴 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QMA라고 불리는 거고요. 뭐 QMP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쿵 레빈 시오렘의 그 의미는 뭐냐? 아니 의미까지는 아니고 그 쿵 레빈 시오렘은 그건 뭐냐? 근데
local Hamiltonian problem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쿵 레빈 시오렘에서는 3셋이 아니라 그냥 셋이죠. 이 satisfiability 문제가 포리노미얼 시간 안에 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증명하는 거였잖아요. P와 NP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이제 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요 퀀텀 쿵 레빈 시오렘은 이제 로컬 해밀토니안이라는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QMA 컴플리트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고, 그럼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BQP와 QMA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로컬 해밀토니안 문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쉽게 풀 수 없을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 쿡 레빈 시오렘의 의미는 이런 거고,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만 했는데 1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한데, 제가 만약에 너무 루즈해진다 싶으면 다음번에 좀 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뒷부분은 PPT를 준비 못하고 이제 필기로 써내려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되는 거 보고, 네,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상황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컴퓨터 과학 하신 분 아니면 이런 결과만 아셔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좀 재미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증명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 콩 레빈 시오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퀀텀 콩 레빈 시오렘에서는 기존의 콩 레빈 시오렘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전적인 콩 레빈 시오렘, 즉 satisfiability는 그 문제는 NP 컴플리트다. 이걸 증명하는 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콩 레빈 시오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먼저 satisfiability 문제가 NP에 속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증명을 했죠. 그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힌트를 주면 저희가 빠르게 그 satisfiable 한지 verify 하는 거는 쉽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NP 문제가 satisfiability 문제로 전부 다 빠르게 취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즉 모든 NP 문제보다 satisfiability 문제가 더 어렵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NP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저희 이 A를 하나하나의 NP 문제를 다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A에다가 그 NP 문제 자체의 정의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NP에 속한다는 거는, A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 M이라는 어떤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을 이용해서 다항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떤 입력의 사이즈가 스몰 n일 때 그 스몰 n에 대한 다항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A라고 했죠. 그럼 저희는 어떤 거를 이제 증명하면 되냐면, 이제 이 A를 satisfiability 문제로 이렇게 치환해주는,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펑션 F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를 계산하는데 포리노미얼 타임 만에, 그러니까 여기 P가 포리노미얼 타임 만에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포리 타임 만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F다 라는 거를 증명하면 저희 증명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F는 뭐냐면, 저희가 이미 NP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걔를 어떤 불리안 포뮬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satisfiability 문제로 바꿀 거니까 불리안 포뮬러로 바꿀 건데, 그래서 뭐 입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불리안 포뮬러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입력 W가 A를 이제 satisfiability로 바꿀 건데, 만약에 W가 A라는, 그러니까 어셉이 되는 애라고 하면, 어떤 NP 문제 어셉이 되는 친구라고 하면, 이게 어셉이 된다는 표시죠. 그러면 요것도 satisfierable한 걸로 이제 매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매핑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if and only if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아니라면 얘도 non-satisfiable 한 걸로 이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함수 f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걸 폴리타임 안에 계산할 수 있는 펑션 f를 찾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phi mw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a라는 문제가 그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 m에서 요 n의 k제곱, 그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안에서 이제 accept이 될 만한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이 m이라는 그 기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발표자 모드 잘 되고 있나요? 아, 되고 있네요. 네. 그런 거니까 즉 어떤 기계 M에 대해서 이 W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의미를 이 부리안 펑션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즉, 이 M에서 이 W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불리안 펑션, 그 의미를 담은 불리안 펑션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computation history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떤 기계 M에 W라는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튜링 머신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어떠한 그 finite 컨트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non-deterministic 튜링 머신이니까 이 finite 컨트롤이 non-deterministic finite 컨트롤이긴 한데 이건 크게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헤드가 딱 나와서 테이프에 이제 입력이 쭉 있는 거죠. 처음에 입력을 이제 W라는 입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W라는 입력을 저희가 W1, W2 해서 WN까지 즉 입력의 길이가 N인 그런 입력이 왔다고 해봅시다. WN, W2 해서 쭉쭉쭉 해서 이제 WN까지 이렇게 써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빈 공간, 스페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제 튜링 머신으로 이제 쓰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제일 앞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일일이 그리기 귀찮잖아요. 이렇게 막 뭐 파이널 컨트롤도 네모나게 그리고 테이프도 이렇게 그리고 하기 귀찮으니까 저희가 이걸 간단하게 쓰는 건데 먼저 모든 시작 상태는 대체로 Q0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 상태를 Q0, W1, W2 쭉쭉쭉 해서 WN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스페이스바 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쓰면 이런 이제 문자열들 표기는 이 위의 상황을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파이널 컨트롤이 얘를 읽은 다음에 이제 여기 있던 어떤 스테이트가 Q0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Q1 스테이트로 이제 내부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고 이거 테이프도 다음 거 오른쪽 거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옮기기 전에 여기다가 A라는 그 글자를 쓰고 이제 테이프 글자도 쓸 수 있으니까 A라는 글자를 쓰고 옮겼다고 해보면 이거는 A, Q1, W2, W3 쭉쭉쭉 W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즉 현재 테이프가 가리키고 있는 거 바로 왼쪽에 현재 스테이트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이제 앞에 있는 테이프의 키워드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연산을 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음 스텝 이제 처음에 이제 Q0에서 첫 번째 자리에 A를 쓰고 그다음 Q7 스테이트로 옮겨가고 테이프는 지금 W2를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튜링 머신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어셉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스테이트 여기 컨트롤에서 결정이 난 순간 이제 걔는 어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타임 스텝입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가 이제 타임이 지나가는 거고 저희는 nk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n의 k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요.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로.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테이프 길이도 똑같이 n의 k제곱보다 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Q0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만 계속 진행한다 해도 요 nk 스텝이면 n의 k제곱만큼만 이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계속 오른쪽만 간다 해도 뭐 왼쪽 오른쪽 갈 수 있는데 최대한 오른쪽으로 간다 해도 뭐 n의 k제곱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전체 연산의 모든 과정을 이 n의 k제곱 by n의 k제곱 테이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n-deterministic tree machine이기 때문에 요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Q0에서 Q7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Q7은 안 넘어가고 다른 스테이트들로 막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브랜치를 만약 잘못 골랐다면, 그러니까 non-deterministic한 쭉쭉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잘못 나간다면 여기가 이제 Q-accept이 아니라 Q-reject 스테이트에서 멈출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쭉쭉 뻗어나가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불리한 펑션으로 매칭을 할 거냐, 이러한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의 연산 과정을 어떻게 불리한 펑션으로 매칭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각각의 요소도 있잖아요. 뭐 Q0, W1, W2, W3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변수로 여겨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불리한 펑션으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펑션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뭐 phi cell, 그 다음에 end, phi start, end, phi move, end, phi accept 해가지고 cell, start, move, accept 이것들 전부 다 불리한 펑션이고요. 이 불리한 펑션들의 end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phi cell, phi start, phi move, phi accept이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의미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phi cell인데 지금 뭐 복잡하게 써있기는 하지만 단순하게는 그겁니다. 저희가 아까 보면 여기 n의 k제곱 by n k제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씩 다 써있었고요. 하나하나씩 쭉쭉 써있었는데 이 phi cell이 의미하는 거는 요 phi cell이 의미하는 거는 그겁니다. 한 칸에는 하나만 써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한 칸에는 하나의 심볼만 있어야 함. 요 의미를 담은 불리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xij 시그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n의 k제곱, n의 k제곱 이 태블로가 있을 때 i 행 j열 원소에 있는 요 칸 여기 있는 게 만약에 시그마라는 어떠한 여기가 만약에 시그마로 차 있어요. 그럼 x, i, j 시그마가 1 혹은 이제 뭐 true로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에 시그마가 아니라 뭐 시그마가 아닌 다른 기호였다 하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i행 j번째 열에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는가에 대한 기호가 요 x, i, j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 이제 뭐 튜링 머신에 대한 기호인데 어떤 이제 심볼인 거고요. 그래서 이 phi cell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되는데 모든 ij 모든 이제 모든 열의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걸 잘 보시면 얘는 모든 IJ가 만약 고정됐다고 하면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는 건데 그게 다 이제 5어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어로 연결돼 있다는 거는 얘네들 요 요소들 중에 요 시그마에 대해서 쫙 할 때 적어도 하나만 1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0이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셀이 있을 때 요 셀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떠한 셀에 최대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얘는 최대 한 개만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은 어떤 불리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phi 셀은 모든 테이블러의 각각의 요소에 딱 하나의 심볼들만 매칭이 되도록 하는, 그랬을 때만 이제 1 값이 나오는 그런 불리한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phi MW가 phi set, phi start, phi move, phi accept으로 된다고 했는데 요 phi start와 phi accept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start는 저희가 입력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W라는 어떤 NP 문제 A에 대해서 만약에 뭐 accept하는 어떤 문제 W가 있다 그러면 이 W가 W1부터 WN까지 있다고 했는데 스몰 n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잘 있느냐? 아이고 W1, W2 해서 마지막에 WN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끝에 n의 k제는 뭐 비어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처음에 잘 세팅이 되어 있냐? 그 처음에 이제 Q0로 상태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잘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거고. 그다음 Q accept은 제일 마지막 줄에 제일 마지막 줄이라는 표기가 있죠. 그 중에서 Q accept 스테이트가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Q start와 Q accept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phi cell, 요 phi cell 했고요. phi start 했고 phi accept 했습니다. 즉 각각의 셀에 하나만 존재하냐, 그리고 시작이 잘 되어 있느냐, 끝에가 잘 되어 있느냐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 중간들을 보면 됩니다. 중간들이 잘 전개가 되어 나갔느냐, 이것이 이제 phi move입니다. 이 phi move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요겁니다. 원래는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표현하면 이제 예시들을 들면 좀 좋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딱 요 2x3 네이버후드를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원래는 이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만약에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을 때 요렇게 딱 윈도우를 씌운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이게 타당한 변화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퀀텀이란다. 어떤 스테이트가 여기 왼쪽에 있었고 그다음 스테이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 오른쪽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은 테이프니까 W2, W2 그대로 가만히 있죠. 이걸 보면 정상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통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윈도우를 옮겨가지고 윈도우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W1, W2, W3가 있었는데 그럼 스테이트가 없었네. 그럼 테이프가 만약 W1을 가리키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 이 윈도우만 보면 모르죠. 근데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요 Q0가 W1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이제 Q7으로 이제 뭐 바뀌면서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는 타당한 변화야. W2, W3 이거 그대로 잘 남아있네. 하면 이제 얘도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타당한 변화인지 2x3만 비교하면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x3 총 6개 원소, 요 6개 원소 6개 원소가 다 리걸한 변환인지를 전부 다 싹 탐색을 하는 겁니다. 윈도우를 쭉 옮겨가면서. 그게 이제 phi move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퀀텀 쿵 레벨 시어림을 할 때 이게 로컬 해밀토니안이랑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해밀토니안도 어떤 저희가 입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K 로컬 해밀토니안이라 그러면 뭐 H가 어떤 해밀토니안이 뭐 S가 됐을 때 이 각각의 HS들은 최대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어떻게 하더라? 최대? 좀 포멀하게 표현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 K개의 입자에 대해서만 좀 의미 있는 그러한 해밀토니안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해당하는 그러한 해밀토니안들로 이제 해밀토니안들의 이제 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이제 K 로컬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 윈도우 개념이랑도 이제 나중에 엮이게 됩니다. 그 이제 부분적인 것만 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불리안 펑션을 잘 기술했습니다. 한 셀에 하나씩만 있을 때만 1, 스타트가 잘 시작이 되었을 때만 1, 그 다음에 어셉 스테이트로 멈췄을 때 1, 그리고 중간들의 답 변화가 올바랐을 때가 1,
얘들을 전부 다 1로 만족시키는 요 요소들, 요 각각의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오케이 존재합니다 하면 그 NP 문제의 그 입력은 어셉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NP 문제를 이렇게 satisfiability, 불리한 펑션으로 다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렇게 변환하는 함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W와 A, 그러니까 A를 풀 수 있는 뭐 어떤 non-deterministic turing machine M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W와 M을 갖고 이렇게 불리한 펑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불리한 펑션을 만들어주는 이 변환 과정 F가 폴리노미얼한 타임만을 계산할 수 있는 F인가를 계산해 보면 이 태블러의 최대 크기가 n의 k by n의 k 제곱입니다. 뭐 이제 몇 번은 이제 그리고 더 오버헤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만큼의 계산 시간 이상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폴리노미얼 시간만큼 걸리잖아요. 이 함수 이렇게 변환을 하는 데에만. 그래서 F is comfortable in polynomial time 해서 모든 모든 NP 문제들은 결국에 satisfiability라는 문제로 다 치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쿵-레빈 시어럼을 되게 간단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요 2x3 윈도우 요 개념입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익스포넨셜하게 요 불리한 펑션이 길어질 거라서 이게 절대 이 시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윈도우 개념이 없으면.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컬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11시 네, 로컬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쪽 부분은 PPT를 잘 준비를 못 하겠는데 이 로컬 해밀토니안까지만 좀 하면 저희가 어떠한 해밀토니안이 있잖아요.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게 되면 그리고 그 플랑크 상수를 그냥 1로 두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냥 플랑크 상수는 그냥 생략했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 기초의 양자 상태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고 하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컬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K 로컬 해밀토니안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어떤 해밀토니안이 요러한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acting on n qubit 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K 로컬 해밀토니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HS 이렇게요. 즉 해봐도 좀 유의미하게 이제 K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어떤 해밀토니안이 존재하고 나머지 그 S를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이덴티티 꼴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해밀토니안들의 서메이션 꼴로 이루어져 있는 걸 K-로컬 해밀토니안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간단하게 보면 뭐 이제 투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1, G2 플러스 이제 이런 해밀토니안과 그
앞에서 봤던 satisfiability 문제랑 좀 엮으려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유의미하게 가해진 게 여기도 두 개, 요텀에서도 두 개, 요텀에서도 두 개니까 이거는 투 로컬 해밀토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물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아이징 모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하고, 이러한 해밀토니안에서의 그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찾는 게 물리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아이겐밸류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이제 뭐 진짜로 만들겠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만들겠다 하면 냉각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에너지가 너무 들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뭐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냉각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요 K 로컬 해밀토니언을 이제 양자 컴퓨터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그 K 로컬 해밀토니언 문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중간에 이어지는 단계로 K satisfiability, 그러니까 뭐 3셋이면 아까 세 개들의 묶음, 그리고 K면 이제 K 개들의 묶음 을 의미하는 거죠. 이 K satisfiability 문제를 로컬 해밀토니안으로 인베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해밀토니안으로. 즉,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로컬 해밀토니안 문제를 푸는 거는 MP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MP보다 좀 더 어려울 거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게 케이스의 포뮬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러한 거에서 이렇게 이제 불리한 펑션이니까 결과는 0 또는 1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데 이제 5월로 쭉 연결된 게 요 각각의 K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만, 이게 5어 엔드가 헷갈리는데요. 이게 아니죠. 네, 반대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5어 쭉 연결된 것들이 이제 총 K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또 여기도 5어들로 연결된 것도 K개, 이런 불리한 펑션을 이제 K-set formula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건 3set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예시로 이걸 이제 로컬 해밀토니안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로컬 해밀토니안에 이러한 불리한 펑션의 의미를 닮은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매핑을 할 건데, 먼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o set form 어떤 to satisfiability 이런 포뮬러 중에서 딱 하나의 이 괄호를 한번 보면, 이 클라우즈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보면 이거를 어, unsatisfying 하는 거, 그러니까 0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0,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1에는 0, x2에는 1을 넣어주면 이 c가 0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0, 1, 0,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에너지 레벨을 최대한 낮추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CX가 1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CX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니도록 뭐 이렇게 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게 왜 이렇게 반대가 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satisfiable 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 1이 되는 걸 최대한 찾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즉 0을 이제 0이 낮은 거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매핑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할 거는 어떤 K-로컬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걸들을 그대로 갖고 가면 모든 이제 불리한 포뮬라들 불리한 펑션들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이게 좀 컴퓨터 과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모든 이제 포뮬러를 또 3CS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리한 펑션들은 다 3CS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러한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좀 그 중간 단계라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불리한 펑션이랑 그 해밀토니안이랑은 이러한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 이 퀀텀 콩레벨 시오렘 증명하는 거를 다 보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 K-로컬 해밀토니안 프로블럼이 뭔지만 정의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그럼 이제 제가 계속 K-로컬 해밀토니안 문제, K-로컬 해밀토니안 문제 이랬는데 결국 우리가 풀고자 하는 K-로컬 해밀토니안 문제가 뭐냐 이것만 정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풀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포리노미얼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럼 KLH는 다음과 같은 걸 따르는데 이 문제의 인풋은 K-로컬 해밀토니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파 n과 베타 n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실수함수고 뭘 만족해야 되냐면 갭, 띄어쓰기 satisfying 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알파 n과 베타 n 사이에는 pn분의 1, 즉 어떤 폴리노미얼의 역수분의 1 정도의 그 여유분은 둬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얘가 pn분의 1이 아니라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분의 1이 돼버리면 그건 이제 엄청나게 계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산하기 어려워지냐면 그 뒤에 보면 이제 결국 아웃풋이 뭐냐면 이 해밀토니안의 가장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이 만약에 알파 n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accept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람다 요거 절대값 씌울게요. 위에서 반대로 써가지고 이게 베타 n보다 크면 리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invalid, 즉 알파 n과 베타 n 사이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accept이나 reject을 마음껏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어떠한 K-로컬 해밀토니언이 주어지고 어떤 알파 n과 베타 n이라는 어떤 스레시홀드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이 해밀토니언의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이 알파 n보다 작은가? 그러면 yes라고 accept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이 로컬 그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이 베타 n보다 크면 이제 reject을 하는 거죠. 그 사이 텀에는 안 준다고 invalid한 값이라고 여기고요.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로컬 해밀토니언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빠르게는 아니고 계산을 해달라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K 로컬 해밀토니언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그라운드 에너지 레벨을 계산해달라라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에 퀀텀 쿡 레빗 시오렘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는 QMA 컴플리트 문제다. 즉 퀀텀 버전의 어떤 MP, 퀀텀 버전의 MP 문제인데 QMA 문제가 그 QMA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에 속한다라고 이제 증명한 게 퀀텀 쿡 레빗 시오렘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시간 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